예, 안녕하세요. 부셀람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투기 관련된 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좀 투기 세력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한 두세 차례 정도로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저는 현재 뭐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했죠. 또 고분양가 이제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와 좀 역학관계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뭐 시장 논리라기보다는 부동산 그 투기 논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좀 보고요. 또한 이제 부동산 투기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지금 왜곡하고 뒤흔들 만큼 제가 여기인데 뭐 써놨지만 어느 정도 좀 정치 세력화도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투기 관련해서 뭐 내용을 좀 다루고 먼저 문재인 정부 지금 들어와서 내용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면 좀 전반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부동산 이제 투기 관련해서 과거의 내용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과거 내용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역대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투기는 점점 이제 비대해지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 표심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좀 이렇게 정치 세력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먼저 다루는 우리 이제 박정희 정부 이제 투기 관련 내용이 좀 먼저 나올 텐데요. 요 내용은 그 손정모 그 교수님이 지금 이제 작고하셨는데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고 이 내용을 좀 참고했습니다. 총 이게 한 5권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실적으로 좀 묘사가 돼 있고요. 일단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피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일단 뭐 제가 이제 여기 뭐 사실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제 의견이 좀 가미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고 또 공식적인 사실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광복 이후 역대 정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광복이 이승만 정부가 있었죠. 그 다음 이제 박정희 정부, 우리 전두환 정부, 예, 노태우 정부,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김대중 정부,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 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각 정부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 이 정책이 나오게 되고요. 해당 정부별로 부동산 투기 관련 내용을 이제 제 의견과 함께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고분양가 관련해서 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투기의 서막. 예, 부동산 투기의 서막. 예,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좀 투기가 시작한 게 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정희 정부는 1961년부터 이제 11.6 사태 이제 맞이하게 되죠. 1979년까지. 예, 요때 당시 이제 좀 상황이고요. 뭐 이걸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때 당시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문제는 이제 부동산 투기가 청와대 관계자 이제 주재하에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 예,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 내용은 이제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윤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좀 실명이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996년 도시계획과장을 역임을 하고 1970년도 5월에 도시계획국장을 예, 역임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저자죠.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 손정목 교수님께 좀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으로 2003년도에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얘기하는 바는 청와대 지시로 해서 강남 토지의 이제 2%인 한 24만여 평을 매매해 갖고 이제 18억 그때 당시 그 320억 이상 이게 2003년도로 아마 따졌을 테니까 지금으로 보면 더 크겠죠. 예, 차익을 남긴 뒤에 청와대에 이제 바친 거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강남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죠. 영동 개발 계획이라고 이제 발표되기 전에
거의 1년 전이죠. 12개월 전에 69년 12월에 청와대 이제 경호실장 지시로 해서 강남 땅을 사들여서 차익을 본 뒤 이제 바치라고 이제 지시가 들어온다는 거죠. 예, 지시가 들어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영동 이제 뭐 개발 계획 이제 관련된 좀 사진이 있길래 좀 가져왔고요. 자, 매입 자금은 당시 이제 왜냐면 이 땅을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는 당시 이제 서울시장하고 이제 경호실장 지시로 제1은행 이제 전무실, 여기 고전무라고 실명까지 거론됩니다. 그분한테 가서 매입 자금을 이제 받으라는 또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억 4천여만 원인데 70억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또 좀 넘을 수 있겠죠. 이 당시 자금을 가지고 매입한 뒤에 그 다음 차익을 실현해서 일단 가지고 오라. 이제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한남대교 아시죠? 이게 이제 옛날에 제3 한강교인데 그거에 이제 1966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이때부터 좀 땅값이 많이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남교 남단을 지금하고 똑같죠. 경부고속도로 기점으로 한다는 이제 고국의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여기 경호실에서 얘기했던 대로 70년 11월이 돼서 영동지구 개발계획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나오는 내용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매입 자금이 더 모자라면은 또 일부 이제 건설사를 얘기해 줍니다. 거기 가서 자금을 지원받으라.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뭐 알만한 또 건설업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건설사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경유착 관계, 뭐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투기부터 해서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당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단지 이제 여기 이제 경호실장이 충성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바친 거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그 사실관계는 뭐 지금 뭐 어떻게 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때는 뭐 나중에 이제 지금 전두환 정권도 나오겠지만은 무소불위의 뭐 권력을 좀 휘두를 수 있던 때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도 이렇게 대놓고 투기성 자금으로 이렇게 정치 자금을 지금 만드는 지금 상황인데, 모르긴 몰라도 이 당시에 실무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아는 이제 관계자분들도 엄청나게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보도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엄청난 지금 투기 바람이 불었을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좀 미루어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당시 일단 1963년부터 이제 77년 사이에 지가 상승 내용을 보면은 일단 그냥 이거는 뭐 참고하세요. 이게 뭐 정확하다, 맞다, 틀리다, 뭐 이 부분을 뭐 따진다기보다는 일단 서울시 전역 지가는 87배 수준으로 일단 폭등을 하고요. 강남 지역의 지가는 176배 정도 이제 폭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강남구 지가 수준이 63년도 기준으로 만약에 100원을 가정했을 때 70년도 들어올 때는 학동은 2000, 압구정동은 2500, 신사동은 5000 좀 수준으로 지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근거로 이제 7년 동안 평균 상승률을 보면은 학동은 20배, 압구정동은 25배, 신사동은 50배 좀 올랐다는 좀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63년부터 79년 16년 동안 지가 변화는 전체적으로 학동은 1330배,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은 1000배가 오른 거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사이에 뭐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청와대 관계자도 이런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투기를 같이 했다. 뭐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 나온 게 또 복부인. 복부인이라는 용어가 이때 좀 생기게 됩니다. 78년도에 이 정도 이제 복부인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재미 부분도 있으시겠고 뭐 손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이 바람이 이제 이게 뭐 여기서 끝나진 않았겠죠. 계속해서 이어갔겠죠. 그런 투기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단 70년대 중반에 뭐 현대, 한신 등 건설사들이 또 이제 국내 쪽 이제 아파트 사업, 그러니까 초반에 좀 주도를 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 이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이 당시 현대 단지 부지는 원래는 외국 수입, 중장비 등을 위한 이제 보관용 땅이었답니다. 이제 모래밭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파트 부지로 바뀌면서 이제 당시 이제 고위공직자, 뭐 중견 언론인, 뇌물성, 특혜 분양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 여기 또 이제 반포 단지도 생기고 이제 잠실 단지도 생기게 되는데, 압구정동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 그러니까 상류층 중심으로 또 중대형 이제 아파트들로 이제 구성해서 이제 단지가 이루어졌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즘 재건축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고위 공무원, 우리 대기업 임원 등, 뭐 또 교수님들, 뭐 그런 이제 권력층과 상류층 집단 위주로 또 이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은 또 그 우리 강북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고등학교들도 많이 또 강남으로 이전을 시키죠. 거의 이제 반강제적으로 뭐 이전을 시켰다고 봐야 되고, 예,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뭐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부동산 뭐 투기도 투기지만은 뭐 부동산하고 또 우리 건설 여기하고 또 관계는 또 너무 아주 좀 밀접하게 또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건설사 유착 관계는 뭐 제가 뭐 굳이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은, 일단 그 영동 개발계획 관련된 내용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그 한남대교 착공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투기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67년도에 일단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이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최초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뭐 이렇게 토지 양도 차익의 50%를 억제세로 과세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이제 1974년도 정도에 이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재밌는 대목은, 이제 조치법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발표 나면 좀 주춤하겠죠. 뭐 주춤하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영동개발 계획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 이제 매입자금으로 땅을 사들이라는 이제 지시를 하고 그 차익을 이제 갖다 바치라,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차익을 남긴 뒤 청와대로 바쳤다. 뭐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책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금액 출처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는 좀 대목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제 그 내용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시작이 됐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불로소득의 이제 단맛이라고 했는데, 예, 물론 이제 부동산 투기는 다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부동산 투기가 그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왜곡하고 교란하기 때문에 그것도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렇게 잠설 단지, 뭐 반포 단지 얘기했죠. 이제 거기 이제 단지뿐만 아니라 압구정동, 예, 여기 이제 상류층들 다 입주를 하게 되죠. 근데 이들 분들이 이제 언론 관계자들도 뭐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복부인 얘기 나오죠. 복부인과 이제 또 같이 여기서 이제 투기 세력이 좀 형성이 되겠죠. 이제 땅 사고 팔고 뭐 정보 주고받고 하면서 여기 이제 투기 세력이 나올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투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 자금이 또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 자금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동산, 이게 김영삼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차명 거래를 했겠죠. 한 사람 명의로 다 하지 않을 거고 아마 분산을 했겠죠. 이때부터 차명 거래를 통해서 또 자금을 상당히 또 많이 축적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이권들이 개입이 됐겠다는 거죠. 됐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럼으로써 이쪽에서 이제 이득을 본 분들, 이제 투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또 형성하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건설사 또한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뭐 상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적지 않은 이득을 봤을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저는 이제 요 투기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친일 자본도 적지 않게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득을 본 분들은 또 막대한 또 자금 확보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손해를 뭐 본 분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분들 또한 또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개적인 조직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카르텔 비슷하게 형성돼 있으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 당시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했던 분들은 또 다음 개발할 때나 또 계속 이어져 나가겠죠. 처음 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이제 오히려 지금 이런 이제 투기 세력들이 점점 비대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전두환 정부, 다음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또 재미 본 분들이 또 이제 소개했을 거고, 또 거기에서 계속 또 참여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비대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이런 이제 뭐 투기 한다는 게 뭐 당장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 뭐 눈치도 봐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통한 이게 돈벌이 수단, 요것도 있었겠고, 또 정치자금 만드는 식으로 또 활용하기 위해서 했을 부분도 있는데, 근데 최근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일단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 정부의 이제 이런 세력들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세력들은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거의 비웃듯이 충분히 이제 시장을 교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좀 세력화될 만큼 좀 비대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부동산, 이거는 뭐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내용이죠. 경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루고요. 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전두환 정권하고 이제 노태우 정권까지 좀 다루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전두환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한번 좀 빨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뭐 참고나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